근데 국민들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진짜 화딱지가. 지금 장난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와중에 대통령이 또 집을 저런 형태로 팔고,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다. 제가 진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재산세 올려가지고 이 정권 말까지 부동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이 공감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부동산 대토론회가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국민 제안만 지금 4,800건 정도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민 제안 1위는 아까 우리 김상현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대출 규제였습니다. 예, 대출 좀 풀어달라. 예,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고 사실 대출 규제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요즘 생활이 좀 불편하니까 집담보대출 받아서 사업하는데 사업 자금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지금 너무 빡세게 묶여 있어서 요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혜영님. 저도 집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국에는 현금을 대통령 집 정도 살려면은 29억짜리잖아요. 네. 27억을 들고 있어야 2억 겨우 대출 받아갖고 살 수 있는 집. 대한민국에서 변호사하면 그 정도 현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변호사들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저 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변호사가 돈 잘 버는 직업이 되지는 않았어요. 많이 떨어졌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자도 착착착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넘어갈 수 없는 허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우리 상황기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번에 어쨌든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좀 독특한 형태로 집을 팔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토론회를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구나. 예. 우리 홍기는 지금 부동산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초기에 CBS에서 지지율 대책 회의라는 프로가 있어 지금 없어졌는데 네. 이기인이랑 저랑 임세은, 장혜찬 이렇게 나오는 프로가 있었어요. 저는 부동산에 대한 입장은 거의 일관적이에요. 뭐냐면은 정부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집할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저런 정부 주도의 말을 했다가 네. 이 시장이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니까 더 많이 회초리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정치 권력이 집값 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해외 사례들을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만 하는 거죠, 그냥. 세 번째는 서울 정도 되는 스펙의 도시는 비슷한 스펙이나 비슷한 위치, 위상을 가진 도시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집값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고 봐요. 근데 이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면 불벼락 맞으니까 못하죠. 어디 런던, 파리, 심지어 치앙마이 이런 데 가봐도 그 서울 집값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치앙마이도? 서울 집값에 뒤지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라고 하면 아파트 값이잖아요. 빌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는 이를테면 런던, 파리 이런 데 가서는 가처분 소득의 3분의 1 혹은 3분의 2 이상을 다 렌트비로 내야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원룸에 사는데도. 세네요. 그러니까 못 살죠, 사실상. 네네. 그런 데 가보면은 사실 그 화장실, 욕실이 공동 화장실이에요. 보면은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이 하면 불벼락 맞는다. 그러니까 잡겠다,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제 우회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게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이 수요 공급의 그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데 공급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어디 라인 따라 올라가냐면은 주로 정주 여건이 좋고 고임금 일자리가 있는 라인 타고 올라가요. 그걸 한강 라인이라고 부르든 강남 3구라고 부르든 강남 3구에 좋은 일자리 많이 있잖아요. 용산에도 많이 있고 그 라인 따라 올라가요.
근데 좋은 일자리나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이제 자본 증식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모든 어떤 구조적인 부조리한 것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없으면은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 네 가지를 전제하고 부동산 정책을 접근했을 때 투기 이런 거 저는 억제하려면은 보유세라든가 네.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수요 억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네. 양도소득세 정도를 건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강전혜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집 한 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대출 땡겨가지고 집을 사고 꼬박꼬박 이자 내고 그렇게 하면 10년, 20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 따로 있는 거고 아니면 대출 땡겨서 집 산 다음에 시세 차익 와서 그걸 가지고 또 뭐 팔고 사고 팔고 뭐 갭 투자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려서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집을 거주 여건이 아니라 이렇게 사고 팔고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샀다면 그만큼 소득세를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책 방향은 그 방향이라기보다는 보유세나 그러니까 1주택자도 어쨌든 너무 고급 주택이면은 이를테면 재산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대토론에도요 답정너다라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토론 이후에 뭔가 정책적인 방향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사실 처음에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김용범 정책실장 이분 좀 어떻게 입을 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 말씀하시는 거랑 SNS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세금 올리는 것밖에 방법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게 있으니까 요식적으로 이런 토론회 같은 거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대통령 그 국무회의였나요? 업무보고였나요? 이게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20억인가요? 30억인가요? 그래, 뭐 1 눌러주세요. 2 눌러주세요. 이게 국민들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진짜 화딱지가. 지금 장난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와중에 대통령이 또 집을 저런 형태로 팔고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부동산 얘기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 부동산 시장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정부가 주도해서 이 시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김용범 뭐 실장이나 정부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세금 얘기할 때 보유세 얘기할 때도 뭐 해외 평균에 비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해외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건 한국만 있는 제도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유세를 올려놓으면 그걸 전세나 월세나 전가를 시키죠. 보통 집주인들이.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해외 사례의 구체적 수치만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해외에는 그걸 전가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데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너무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방향일 그렇지. 수 있다라는 거를 대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좀 숙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전직 국회의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보수 정권은 운이 좋아가지고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제 경제적인 무지함을 드러내신 건데, 자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차이가 뭐길래 진보 정권이 잡으면 계속 집값이 이렇게 오르느냐?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돈을 풀어요.
예,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 정책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돼요. 정부의 개입을 굉장히 강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엄청 풀렸어. 돈이 엄청 풀렸으니까 당연히 이 시중에 많은 돈 때문에 명목적으로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부동산이 왜 오르냐라고 얘기하면 되게 답답한 이야기고요. 돈이 그만큼 풀렸으니까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대출 규제가 일어나니까 다시 현금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이런 반복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윤석열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진보 정권은 부동산을 자꾸 세금과 규제로 인위적으로 시장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해 드리는데요. 재산세건 양도세건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잡아요. 제가 진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재산세 올려가지고 이 정권 말까지 부동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서 부동산을 나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17.7억 근저당 잡아주고 부동산 이제 파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이건 대출이 맞아요. 이거를 법적으로 대출이 아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정확하면 준소비 대차가 맞고요. 이건 사적 대출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편법이냐 아니냐, 저는 편법이라고 보고 저는 꼼수라고 보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일어났냐는 거죠. 대출 규제를 막아놓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못 빌려가지고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7.7억을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그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 제도를 지금 이 규제를 우회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피해가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왜 강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출 규제 빨리 풀어야 된다고 봐요. 저 얘기가 그 팩트가 아닌 게 왜 자꾸 얘기하냐면 어디가 팩트가 아니에요? 왜 어디가 팩트가 아니냐면 예. 원래 계약상으로는 10월에 그 집을 잔금을 넣고 입주하기로 돼 있었죠. 토 네. 여건상 네. 실거주 여건을 가진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집에는 10월이 만기인 세입자가 이미 들어가 있었으니 세입자가 나와야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유예 기간도 충분히 있고요. 세입자가 나올 때까지 계약해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좀 저 잘못된 아니 팩트니까. 예. 뭐가 팩트란 거예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나와야지 집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고요. 집을 사도 세입자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실거주 예.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있어도 유예가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김선일 최고 지금 성이 많이 나 있고 성이 열이 많이 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 이거는 팩트로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예. 계약을 잘못된 10월 달에 이야기라.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수자가 이 경우에는 자기 집을 팔아서 그 집 판 돈을 가지고 10월 달에 돈을 넣기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규제한 것은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력으로 살 수 없는데 은행에서 레버리지 이렇게 가지고 30년 만기로 이자 갚으면서 집을 사고 근데 그 이자 갚는 동안 이를테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 시세 차익으로 불로소득 보지 마라라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어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매수자는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가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자 시행 고시가 나기 전인 7월 전에 이걸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재건축 권리 승계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 원래 계약하기로 한 것을 7월 달에 미리 소유권 이전을 하고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뭘 믿고 그러면은 너한테 그러면 17억 잔금이 남아 있는데 소유권부터 이전해 주냐 해서 잡은 게 근저당인 것이고 그 서초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거 보면 169억짜리 그 작년 5월 달에 매물로 나왔는데 부럽다. 근데 거기에 근저당이 96억 잡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 거기가 재건축 이슈가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3개월 뒤에 96억 잔금 넣고 그냥 근저당 말소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30년 초장기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 갚는 형식의 그 대출이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네. 현금이 있는 사람이라서 현금 있는 사람이 자기 집 팔고 갈아타는 건데 이걸 무슨 뭐 대출을 막아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실제 이 거래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인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대통령 집 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왜 조합원 지위 줘야 돼요? 이 사람 지금 돈 없는 거잖아요. 돈이 이번 달 있다니까? 말까지는 돈 없는 거잖아요. 10월 되면 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현금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조합원 지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도 법 규정상 사업자 고시 나기 전까지 이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말하자면 편의를 봐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기간을 왜 정해놓습니까? 아니, 왜 근데- 정해놓는 거죠? 근데 왜 줘야 되냐, 왜 안 줘야 되냐 이렇게 당위로 접근하면 왜냐면 사인 간의 거래잖아요. 아니 본선이. 저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안 되면 집값을 낮춰갖고 팔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2월 달에 그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월 달에 내놨을 때 낮춰서 내놨고 그때 가계약을 걸어놨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게 최초에 등록을 해놓자마자 가계약 걸었던 분이 지금 아니 가계약한 사람이 최종 매수자랑 같은 분이에요. 그 사람이랑 꼭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합원 지위 없는 상태로 넘기던지 왜 이 사람의 편의를 그렇게 봐줘야 되냐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아니, 같은 근데- 경우는 그게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그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 이거 근저당에 대해서 이자도 안 받는다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17억에 대해서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 저는 이자 받았으면 더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자는 제가 봤을 때 이 줘야지. 구조는 예. 대통령이 어떠한 그 여기 10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예. 어떠한 난 얘기 방식으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요, 근데 이건 아니 제가 제가- 얘기 좀 하고 하면 아니 안 계속 될까요? 하셨잖아요. 나도 얘기 좀 아니 합시다. 그 끊지 말고 네.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통령이 애초에 이 집을 안 팔았으면 조합원지위를 본인이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장동혁 대표 등등등등이 집 팔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집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시세보다 싸게. 근데 시세보다 싸게 내놨는데 만약에 매수자 처음에 나왔던 매수자한테 내가 지금 이만저만 하니까 10월달 이후에 잔금 처리해야 되니 물딱지로 만들겠어 하면 그건 그것대로 욕먹을 일이고 이를테면 5억 7억 이렇게 낮춰가지고 하면 여기 이 사람한테 특혜 주는 건데 사실상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건데 그건 그것대로 또 욕먹고 무슨 어떤 거래를 하든 욕먹을 구조로 돼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면.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첫 번째 하원기 평론가의 주장 중에 두 가지만 짚고 가면 마지막 얘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대출이 맞아요. 왜냐하면 등기를 친 다음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들 돈 빌려줄 때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뭐 해놨습니까? 근저당 걸어놨어요. 그게 대출인 거예요. 그래서 매매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붙어있는 근저당은 잔금의 유예가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출이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매수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전세자가 현재 있으니 지금 잔금을 다 지급을 못한 거고 나중에 지급을 하기로 한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기존에도 4개월 동안 전세자가 있으면은 세입자가 있으면은 유예를 하게 해줬고 이걸 또 풀어서 전세인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를 하게 해줬어요. 즉 지금 잔금을 지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잔금의 지급을 왜 못했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잔금의 지급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요. 여러분들 집 사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매매 계약서 들고 가서 내가 이 집을 살 테니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부 대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그 집값 봐가지고 해줍니다. LTV, DTI 이런 거 맞춰서 해주죠. 그게 지금 규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적금융을 한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이거 이후에 이제 넘어가서 이것이 꼼수냐 이런 부분은 정치적 평가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대출 규제를 막아놔서 이런 상황을 일으킨 사람이 대통령 이재명이 이런 일을 자기 스스로 개인 이재명인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우회하는 길을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셀러 파이낸싱, 집주인 대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 정책이 무효화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책 안 하셔야 된다고요. 봐요. 지금도 저는 셀러 그렇게 파이낸싱이라고 하잖아요.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자가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자한테 이자 받는 게 셀러 파이낸싱이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근저당 말하는 잡는 거랑 셀러 파이낸싱은요. 매수인이 돈이 부족할 때 매도인이 자기 돈을 빌려줘서 사게끔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건 예. 근저당 잡는 건 그 문제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집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안 계속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예, 오늘 어쨌든 부동산 대토론회를 하고 나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지 요거 약간 기대를 해보고
이 대통령도 집을 팔 때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으니까 이제 뭐 좋은 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우리 지연님께서 짜장 소스도 사고 슈퍼챗도 보내고 잘했죠? 우리 김성열 최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지연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올바른 행동이에요. 슈퍼챗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인이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돈 준다 그러면 뭐 올바른 행동이네. 아니, 슈퍼챗 벌써 18개 들어왔어요. 짜장 소스 얼마나 그래요. 맛있겠어. 슈퍼챗은 내가 또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 물론 내가 먹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서로 맛있게 먹었다. 우리 푸푸님께서 또 슈퍼챗 쏴주셨고 돌개님께서 몇 년 동안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일 집만 하면서 악착같이 3억 모았는데 집 하나 사려고 했더니 대출 규제해서 못 사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정책의 틈을 이용하니까 평소에 국회의원들 법안 낼 때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 생각나서 빡칩니다. 라는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연희동 매콤 주목님께서 헌기 씨 지금 토론회 대통령처럼 너무 혼자 오래 얘기하시네요. 신경 좀 쓰세요 하셨습니다. 이건 신경 좀 쓰세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이에요. 방금 왜 이렇게 섹시하게 얘기하는 거야? 방금 너무 섹시하게 했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이에요. 놓치지 않을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헌기. 아까 너무 섹시했어. 방금. 부동산 정책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제 네네. 그걸 계속 근저당으로 와서 그 대통령 공격하기 시작하면 방어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랬어요. 네. 방금 나 얘기. 정도면 공격하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진짜 팩트만 얘기하는 형님 거야. 정도면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제가 오늘 아침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는 김병민 부시장 정도였어요. 그래요? 네. 네. 저는 어쨌든 뭐 방금 헌기가 얘기한 게 섹시한 게 너무 빡쳤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네. 개빡치라고. 섹시하다고 느끼는 게 너무 빡쳤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민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른 이슈를 다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또 그 1,000만 원 벌금형이 1심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오계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격분해 상황이지 있긴 않을까. 했습니다. 격분해 있긴 했다. 그러니까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네. 저기 댓글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슈퍼챗 사신 분들이 오늘 많아서. 우리 초이님께서 전세를 사금융이라 하면서 이재명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은 국세청이 말한 편법 써서 근저당 설정해놓고 뻔뻔하게 행동하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고위관직들 이건 국회의원이건 도덕성을 왜 중요시 보겠습니까? 양심 없는 민주당 현 정부처럼 하는 인간들 때문에 도덕성을 중요시 보는 겁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도시가치님께서 대출이나 풀어줘라 지지율 10% 더 오른다. 10% 진짜 대출만 풀어주면 지지율이 10% 오를 것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님께서 연봉 1.5억 기준으로도 외곽 아파트 구매하려면 추담대 6억, 신용대출 1억 이외에 현금 2억을 가지고 있어야 겨우 실거주 구매가 가능한 미친 상황입니다. 고연봉자들도 외곽 실거주 주택이 구매 불가능한 상황인데 중앙값에 위치한 일반 국민들은 숨막혀 죽으라는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셨고 우리 엔트로피님께서 해외 사례를 좀 따질 거면은 양도소득세도 해외 사례에 좀 맞춰줘요 하셨고 샴발라님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을 하은기님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임기는 당 5년이지만 하은기님은 정치 인생이 길어요. 지금도 비판하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아니 헌기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나마 쉴드 치는 게 그래도 논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와 감정적인 문제가 뒤섞여서 지금 돌파가 매우 저도 어려워요. 이게 계속 분절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 기조에 한해서 뭐 온갖 거 다 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군대, 교육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정서의 문제가 되니까. 지금 안규백 장관 사건도 타령. 도대체 이거 언제 해결이 될 건지 이게 특히 2030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성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잘 안 같아요. 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이 거래는
더 이상 실드 안 치시는 게 민주당한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여기서 아무리 뭐 대출이 아니다, 뭐 그럼. 문제 없다 하셔도요. 국민들 다 압니다 이미. 이거 근데? 사적 대출 맞고 이거 이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뭐 아니면 증여 의제 넘어가고 이런 거 더 잘하세요. 이분들이 왜? 본인들이 실제로 살려고 그러다 대출 규제로 막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실드 안 치시는 게 아니야, 맞아요. 국민들 이미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토론해 보면 네. 더 잘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왜 더 잘하시는 부분이 아니냐면 이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매우 희소한 형식의 거래라서 그래요. 시장에 있긴 한데 이 정도 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도 희소하고 이게 재건축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혹은 그래서 이제 근저당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희소해서 알겠습니다. 예. 개념 자체에 대한 게 있어서 그런데 대통령 집거래한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네,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정재훈님께서 부동산을 사야 하는 상황에 안 몰려봐서 홍기는 아예 상황을 잘 몰라 하셨습니다. 집 사본 적 있습니까? 집을 안 샀죠.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아니야. 뭐 아니 근데 싸워서 이 뭐 하겠어. 등기를 그럼. 쳐보면 금방 안다니까. 싸워서 뭐 하겠어. 네. 등기를 쳐보면 금방 알아요. 오렌지 트리님께서 대홍기 다른 국민들도 천만 가지 이유가 있어. 자꾸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냐? 너답지 않다. 그러니까 라고 하시면서 내가 근데 보내시고. 이거 네. 그 거래와 무관하게 웃기지만님께서 오늘 최고로 홍기 재수 없어. 거래와 무관하게 제가 이 부분이 되게 빡센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게 사실관계를 말해도 우리가 잘했어 씨 이거 왜 너희 왜 뭐라 해 이렇게 듣는단 말이야 그 귀에 닿을 때는 근데 그게 정무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안단 말이야 나도 네네네, 그렇죠. 알지만은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호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을 토로 묶어 놓으니까 사실 그렇게 사정이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니네들은 왜 모든 사람들 그렇게 투기꾼 취급하냐라고 하는 비판 난 수용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근데 개별 거래들이 무슨 꼼수냐, 뭐 편법이냐 이렇게 넘어가면 또 다른 논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되게 뭐랄까 정서적으로 불리한 문제인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돌파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 아니니까. 네. 웃기지만님께서 오늘 홍기 최고로 재수 없어.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죠 뭐. 좋습니다. 예.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예. 다희님께서는 지방 사는 나는 다른 세상 얘기 세상이겠지.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구루님께서 얼마 전에 했던 2030 지지율 대책 회의가 무의미한 이유죠, 라고 보내주셨고. 2030 지지율 대책회의는 늘 무의미합니다. 자, 우리 홍홍님께서 7월 말에 등기를 하려면 뭐 다 치우고 29억을 현금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집을 팔아서 줄게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럼 일반인은 거래 못합니다, 한기야라고 하셨습니다. 갈아타기 하는 거는 이 정부에서 막은 적이 없는 규제예요. 김선샤이님께서 정신 차려라 홍기야 이재명은 집어떻게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예. 자 어쨌든 홍기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실드를 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뭐 무논리로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동산 정책에 존중합니다.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이 거래에 대해서까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네. 있는다? 큰일 날 일이지. 자.